장군님 정말 미치시되랬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 태풍이 많이 불죠. 어제부터 지금 태풍들이 참 무섭게도 부네요. 많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안전하게 이 태풍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에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 이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 바로 김정은의 변화입니다. 김정은이 어떤 형식으로 왜 이렇게 변하는지 이 시점에서 북한 안의 현 상황하고 비교해서 저만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정은 지시에 30만 명이라는 당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섰다라는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죠. 특히 이번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내놓은 새로운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이슈들이, 특히 김정은이 사업 방식이 많이 변했다, 아니면 김정은이가 정말로 이젠 자리에 물러나서 뭐 리병철 구테타설이라던가 다양한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안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직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인민사업 지도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주민들하고 김정은하고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김정은식의 권한의 행군을 겪다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권한행군식에 배고파서 탈북했지만 정부를 비난하기 때문에 정부에 탓하면서 탈북했다는 탈북자분들의 그 이전의 증언들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죠. 저 역시 탈북하는 순간까지 김부자를 탓해야 된다, 이걸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권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왜 김정일을 탓하지 않았냐? 장군님은 모른다. 중간에 간부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를 판단하실 때, 분석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인민사업 방식을 어떻게 모방했냐?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노동당 일면에 김정은이 내용은 그 밑에 화환을 접했습니다 라는 문제가 밑에 내려간 것을 또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신문 일면에 간부들이 등장을 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때가 간부들 이러한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이러한 문제, 그런 문제들은 일면에 실은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무조건 매일 일면에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김부자의 어떠한 행보가 없을 때는 간부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NK나 지금 이슈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거, 그날 간부들이 올라간 사진, 그 신문에는 김정은이가 화환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그 밑부분에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환하고 직접 현지 지도 1호 행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거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 말했죠. 장군님은 이 사실을 모른다. 간부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부 등용을 위에다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남도 도당 책임비서를 철칙시켰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피해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해임 철칙시킨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이슈로 김정은이가 내어놓았냐? 김정일 때보다도 김일성 때는 간부들 해임 철칙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잘못했을 때는 야 봐라,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 간부들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민심을 달래는데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 간부들이 많이 부패했고 이젠 북한 사회가 많이 썩었다라는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정은이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간부들이 여기서 일면에 나서게 되면 이 북한 경제에 망가지는 이유로 책임을 김정은이 본인이 수령이 안 지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진다고 지금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러한 문제에서 경제가 파탄이 될 때, 야, 이 도의 책임은 이 경제를 살리건 니한테 있지 않냐라고 간부한테다 덮대기를 씌운다는 겁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이게 북한이 지금 김일성식의 어떠한 사업 방식을 간부들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목도 자르고 뭐 처형도 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주민들이 민심을 달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희생양이 간부들인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노동신문에서의 그 일면에다가 이러한 간부들의 이걸 실어줌으로써 노동신문은 모든 당원들과 당 기관 세포들에는 무조건 노동신문이 다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모든 당원들에서도 특히 소규모의 당 조직 안엔 100% 세포비서라는 직책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세포비서들한테 무조건 매일 이 노동신문 반드시 갑니다. 그럼 노동신문이 집집마다 안 가더라도 당 세포 기관들에는 노동신문이 100% 배포가 되면 아침에 독설기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 세포 비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잘 압니다. 당 세포 비서가 아침 시간에 이 노동신문에서 중요한 대목을 읽어줍니다. 오늘 노동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낭독하시오. 이걸 읽어줍니다. 그럼 그 하루 시간에 아침 시간에 바빠서 못했으면 점심시간이라도 꼭 이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못했으면 오후 시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그러면 이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자, 한경남도의 경제 책임은 한경남도 도당 책임비서가 지어야지. 왜 장군님이 지냐? 장군님은 정확히 지시 내렸는데 니네가 제대로 관철을 못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 죽일 놈이 다 간부가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지. 구태타설 이 질문을 저한테도 댓글로 상당히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쭉 기사들을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별별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구태타설보다도 북한의 민심 달래기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 수령 지도자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하고 한국의 정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은. 그래서 권한의 행군식에 저도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 전체를 쭉 보니까 권한의 행군식에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장군님은 잘못이 없다. 야, 황당하죠. 예. 정책을 실제,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는 김정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이 이 정부 기관이 잘못이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희생양들, 간부들이 있다나니까 뭔가는 잘못하면 그 간부 모가지 자르면 민심이 달래진다는 겁니다. 서간이 그 농업상 문제 때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 그 뒤에 지시는 김일성이나 다 합의하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서간이는 완전히 뭐 간첩, 남조선의 돈을 먹고 북한 농업의 종자를 나쁜 종자를 해서 농업의 실적이 떨어짐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권한 행군을 그래서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간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시마조 사건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보게 되면 그 간부들이 대체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일면에 김정은이가 1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면에 실리지만 화한이라는 문제가 밑에 내려오고 일면에 북한 리병철이라든가 이런 간부들이 경제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제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현지 농업 현장을 시찰한 사진을 올린 것은 이제 내년의 경제에서 내년에 북한 주민들이 올해 가을부터 농업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북한 주민들한테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식량 못 주고 굶어 죽는다? 희생양이 이 경제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희생양은 지금 김정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주민들은 농업을 책임졌으면 당신들이 똑바로 일해야지. 우리 장군님이 정확히 지시 내렸다. 이게 인권과 자유를 모르는 북한 주민들의 모순입니다. 북한이 북한 주민들을 그런 완전히 눈 감고 아웅식의 그들만의 체제에 복종하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못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문제를 배우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걸 되돌이켜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실제 권한의 행군 당시에 간부들을 다 욕했지 김정일을 욕한 사람이 없었고
차마 욕할 꿈도 못 꾸는 거죠. 북한 체제 안에서는. 이것이 이번에 김정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구테타 설로 보는 분들 조금은 저는 구테타 설에 솔직히 공감을 못합니다.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 한 번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이 방송 해드리는 겁니다. 제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비록 일개 탈북자지만 네, 북한을 살아온 그 세월, 고난의 행군을 누구보다도 제일 어렵고 힘들게 가장 아프게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실정, 그때보다 지금이 북한이 더했으면 더했지 나아지진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부터 아우성입니다. 올해 농사 이미 자연재해, 코로나, 악재죠. 대한민국도 악재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힘든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북한의 상황에서 솔직히 국제사회 지원이라도 마음껏 그들이 받아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곱살란 자존심을 지킨다고 네 김정은이 자존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희생양이 돼서 굶어 죽을 판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북한 이슈를 보실 때 그 안에 과거에 지나갔던 실정을 다시 잘 반복해서 돌이켜보면 현재의 답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변화 문제는 김일성의 인민생활 지도사업, 현장에 직접 나쁜 거는 나쁜 거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잘못된 건 그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말 철칙 주고 처벌하고 이래가지고 그 백성의 마음을 달랜다는 그런 의미. 옛날 탄간놀이들을 처벌을 함으로써 왕이 백성들을 달래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아마 북한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조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왕조 시기를 많이 모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종아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